저는 여러분들께 인스타그램 잘하는 법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SNS 잘하는 법을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유튜브 잘하는 법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비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으로 사업을 잘하는 방법은 압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어떤 도구가 주어지든 간에 저는 그 도구를 활용해서 사업을 잘 할 줄 아는 방법들, 기본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거쳐가신 분이 3,000명이 넘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데 오시는 목적이 다 똑같아요. 더 벌고 싶다, 더 벌리게 하고 싶다, 안정적으로 그 구조를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내가 성장하고 싶다. 내 회사든 내 일이든 내 사업이든 내 브랜드든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라는 세계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돈을 주는가? 누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가? 누가 나에게 계속 돈을 줄 수 있는가? 누가 나에게 돈 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소개시켜 줄 수 있는가? 그 대상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나는 아직 사업에 관심 없고 인스타그램으로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해 라고 하시는 분도 지금 이 얘기 꼭 들으세요. 왜 굳이 여러분 것까지 세상이 신경 써야 됩니까? 왜 굳이 그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여러분의 컨텐츠를 사람들이 봐야 합니까? 왜 굳이 거기다가 하트를 눌러줘야 됩니까? 왜 수많은 세제가 있는데 내가 만든 세제가 나오면 팔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구매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에 근거가 있어요. 릴스가 터져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릴스는 이 사람도 터졌고 이 사람도 터졌어요. 왜 누군가는 팔로워 수가 늘어났고 왜 누군가는 반응도가 높아졌고 왜 누군가는 그 반응의 지속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다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과 다른 뾰족한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속 사업하시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시장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얼마 전 라방에서 아주 귀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개인 계정과 오피셜 계정 사이에서 방황하고 계시대요. 개인 계정엔 뭘 올려야 되고 오피셜 계정엔 뭘 올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개인 계정엔 내가 좋아하는 거 올리고 오피셜 계정엔 브랜드가 좋아하는 거 올리면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하는 사업 중에 서울앵무새라는 카페가 있는데 서울앵무새 카페에 들어가면 서울앵무새가 좋아하는 걸 올립니다. 우리 서울앵무새는 뭘 좋아할까요? 손님이 줄을 서고 있어요. 좋죠. 찍어서 올립니다. 우리 서울앵무새는 뭘 좋아하냐면 디저트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디저트 만드는 걸 올립니다. 우리 서울앵무새는 또 뭘 좋아하냐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포장하는 걸 올립니다. 우리 서울앵무새는 또 뭘 좋아하냐면 고객한테 빵 주걱으로 디저트를 퍼서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릴스가 조회수가 7천만 회가 넘는 거예요. 저는 뭐 하죠? 제 계정 보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올려요. 제가 좋아하는 잔소리도 올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올리고 제가 좋아하는 딸도 올리고 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이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의 개인 계정은 기가 막힌 브랜딩 도구예요. 나라는 사장의 삶을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업하면서 겪은 일, 내가 오늘 제품 만들면서 서비스 준비하면서 겪은 일, 내가 오늘 고객과 있었던 일, 또는 내 일상에서 좋았던 거 이런 걸 올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브랜드 계정이라든지 오피셜 계정은 뭘 하셔야 되냐면 그 브랜드가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하시고 그 브랜드가 좋아하는 일을 올리시면 돼요. 나는 오늘 이렇게 포장되었다. 나는 내일 이렇게 포장되려고 노력 중이다. 그 브랜드가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뭘 팔려고 하는 수작이야 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중식당 사장님이면 인스타그램에 어떤 릴스를 올리시겠어요? 요리하는 거. 내가 요리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죠. 그게 한 1000개씩 올라올걸요? 맞죠? 하지만 그 요리하는 모습도 매력 있습니다. 저라면 제가 중식당을 하면 소스를 부어버리면서 역시 탕수육은 부먹이지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찍먹파들이 나타나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싸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슈가 뭐죠?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여기는 난 중식을 팔 거야 라는 이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중식이 즐거워지는 거죠. 컨텐츠라는 것은 누군가한테 흥미롭고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흥미롭고 즐겁고 재밌는 걸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사주세요 이걸 사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컨텐츠는 뭐냐면 구독과 좋아요를 왜 누르세요? 언제 누르세요? 나한테 유용한 컨텐츠를 계속 제공하니까. 즉 컨텐츠의 특성은 그거여야 돼요. 시청자에게 유용해야 한다. 그 유용함이란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쓸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유용함이 빛나야 시청률이 올라가겠죠. 이게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컨텐츠가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컨텐츠가 재밌으려면 내가 누굴 재밌게 할 자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타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정했어. 나의 타깃은 25에서 35세 사이에 젊은 여성이야, 미혼 여성이야,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끝인가? 그러면 이들이 재밌어할 정보를 내가 뭘 줄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나 니즈나 욕구 중에서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것들이 나의 컨텐츠 거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알파라고 얘기해요. 물론 마이너스 알파가 아닌 플러스 알파가 좋은 컨텐츠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동경하는 미모를 가졌거나 모두가 동경하는 잘생김을 가졌거나, 근데 우린 그게 없어요. 우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내가 무엇으로 저 사람의 마이너스 알파를 채워줄 수 있고 신뢰도를 줄 수 있고 매력을 줄 수 있을까? 그게 나의 컨텐츠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그거를 특히 영상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럼 영상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나는 글로 푸는 게 재밌어. 그럼 글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내가 편하고 쉬운 걸 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방송은 멈추지 말아야 돼. 지속성을 갖춰야 돼. 지속성을 갖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만만하고 쉬워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내가 잘하는 걸로 하든가, 그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을 키워서 나가든가. 특히 지금 이 시대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스스로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도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이 컨텐츠를 잘 만들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왜 뚜렷한 효과가 없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효과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효과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증가하거나, 나에게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들이 많아지거나, 나에게 뭘 달라고 얘기하는 게 많아지거나, 이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거든요. 근데 컨텐츠는 열심히 만드는데 뭐 하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잘 안 나와요. 뭘까요? 브랜딩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브랜딩 많이 들어보셨죠? 저 어렸을 때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으시죠? 왜일까요?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이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요? 소셜미디어로요. 그럼 브랜딩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브랜딩입니다. 우린 브랜딩을 자꾸 내 이름을 널리 많은 사람이 알게 만드는 거, 이것만 브랜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과정도 브랜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든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지량을 키우는 것도 브랜딩이에요. 우린 두 번째 브랜딩의 경우만 많이 보고 계시죠. 문제는 뭐냐면 헛손질이 많아져요. 첫 번째 브랜딩을 무시하면. 내가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브랜딩이라고 했죠.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지량을 넓히는데 헛손질이 많아져요. 왜? 아직 덜 익은 브랜드니까. 그럼 익은 브랜드는 뭘까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내가 잠깐 살짝 스쳤는데 비즈니스 전략가야. 살짝 스쳤는데 경영 컨설턴트야 라고 느낄 정도로 내 정체를 또렷이 드러내는 게 브랜딩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 하실 때 그냥 나는 나를 알잖아. 나는 나를 아니까 나를 그렇게 드러내질 않아요. 심지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명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브랜딩의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만의 존재 이유, 그게 정체성이에요. 상대적 정체성.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정체를 굳이 알아둬야 돼 라고 느낄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의원장입니다. 인스타그램에다가.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한의원장입니다. 전 경희대학교를 졸업했고 한의원장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브랜딩이 잘 안 된 것 같아. 왜인가 봤더니 저는 한의원장입니다가 25,000명이 있어. 이해되세요? 그러면 굳이 이분을 꼭 기억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이 사람의 컨텐츠를 정말 많이 경험해봐야 되고 많이 나 혼자 스스로 이 사람을 기억해야지라고 신뢰도를 쌓기 전에는 내가, 사용자인 내가, 유저가 쌓기 전에는 이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프로필로 뭘 써놓고 컨텐츠를 계속 주제를 뭘 잡았냐면 저는 소아 성장 발육 전문 한의원장입니다. 저는 아동 아토피 전문 한의원장입니다 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줄어들죠. 어떤 경우의 수? 대체 가능의 경우의 수. 트레이너 선생님이 완성형 인간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게 저 선생님한테 PT 받는 게 더 낫겠어 라는 것도 맞지만, 이 PT 선생님은 어떤 자세와 태도와 영혼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한다면 그걸 보고서 이 사람에 대한 매력도가 생기는 거죠. 매력은 언제 나오죠? 그 사람이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할 때. 근데 우리가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죠? 이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을 정말 내가 집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품을 개발하든 서비스를 개발하든 판매 방식을 개발하든 이벤트를 뭐라든 이걸 위해서 내가 계속 줄기차게 끊임없이 꾸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매력이라는 게 발산되는 거예요. 그게 브랜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한 게 다 뭐죠? 기본이죠. 근데 우리 한번 복귀해 봅시다. 기본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은 어려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너무 쉬운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봤을 때 쉬운 걸 안 하고 어려운 걸 해요. 자꾸 너무 어려운 걸 해요. 그 수많은 몇만 명의 동종업계 관계자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거나 1등이 되는 걸
노리세요. 근데 이건 사업은 경주가 아니라니까요. 순위 매기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이익을 내고 있느냐 안 내고 있느냐, 근데 그 이익이 어제보다 증가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 게임이에요. 그냥 맞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가 더 컨텐츠 반응도가 높아야 돼, 쟤보다. 그래야 나한테 기회가 와. 내가 옆집보다 손님이 많이 와야 돼. 자꾸 이런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죠? 뭐 어떤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똑같이 수업 듣고 똑같이 했는데 누군 떡상하고 난 아직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막 난 역시 안 되나봐, 뭐 해도 안 됐어 사실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옆에 사람이 20만 30만 조회가 떠도 여러분은 어제 올린 컨텐츠보다 오늘 반응이 높거나, 어제 팔로워 수보다 오늘 반응이 높거나, 어제 댓글 수보다 오늘 반응이 높거나, 심지어 어제보다 질문량이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성공의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누군가가 질문하는 대상입니까? 이해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을 존재 가치가 또렷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이 들으신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였냐면, 관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돈을 벌고 싶다는 건 내가 아직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내가 돈이 부족한데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강탈하거나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받는 걸 거래라고 얘기하죠. 공정하게 받는 것을. 그 거래를 하려면 돈 주는 사람이 돈 줄만 하네, 돈 주고 싶어 라고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 돈을 주고받는 거래, 장사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SNS는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30년 전에 만났으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있겠죠. 30년 전에 만났으면 아마도 광고와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요즘엔 이런 유통망에 들어가셔야 돼요. 요즘엔 이런 광고를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진짜 제가 처음에 이커머스 업계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정말 중요한 건 광고 능력이었어요. 키워드 광고를 누가 남보다 돈을 적게 쓰고 큰 효과를 얻어내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해졌냐면, 누가 브랜딩을 잘하나, 누가 상세 페이지라든지 고객한테 어필을 잘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그냥 사업하지 마세요. 그냥 장사하지 마세요. 그냥 인스타그램 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전쟁터예요. 비즈니스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알고 전략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뭐 배우러 오셨다고? 사업을 잘하는 법을 배우러 오신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소비자로 활동하는 영역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소비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배운 것처럼 구조를 보는 눈, 전략을 보는 눈을 키우려고 하면 웬만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한테 힌트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고객의 마음을 여러분도 고객일 때 가지고 있다. 그걸 놓치지 않고 일주일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